네, 식목일과 한식 또 청명을 앞두고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면서 보신 것처럼 전국 곳곳에서 계속해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순간순간 부는 강풍으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틀 사이에 전국에서 40곳이 넘는 곳에서 산불이 발생을 했고 아직까지 꺼지지 않은 곳이 계속 있습니다. 봄철 물론 산불 조심하는 기간이라고는 합니다만은 왜 이렇게 갑자기 또 이렇게 갑자기 아니겠습니다만 최근에 이렇게 예전보다 더 많이 산불 발생한 원인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예, 이틀 사이에 40여 건 이상 발생한 건 국내에선 거의 기록적인 수치인데요. 특히 이제 4월 2일 34건이 발생했던 것들은 이건 사실 역대로 세 번째로 많은 기록입니다. 이전에도 63건 하루에 이렇게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이렇게 많이 역대급으로 하루에 많은 산불이 발생한 날들을 보면 대부분 4월 초에 집중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4월 초 같은 경우는 다들 알다시피 건조하고 또 이를테면 기온이 따뜻해지는 기후적인 특징, 또 최근에 최근 올해를 포함해서 최근에 들어서는 또 이런 이제 따뜻한 기온들이 굉장히 좀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화재에 굉장히 취약성을 이제 키우는 이런 상황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충남 홍성, 대전, 금산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이 이렇게 오래 잡히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예, 지금 현재 홍성이라든지 또 대전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홍성 같은 경우는 어제 오전에 오히려 진화율이 70% 정도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네. 일몰 전에는 다시 60%대로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불을 끄는 속도보다 불이 확산되는 속도가 더 빨랐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곳 모두 다 강한 바람, 또 이제 초속 10m 이상의 강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서 사실 화재를 잡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소선 면적이나 화재 확산 면적도 굉장히 넓어서 어느 한 곳으로 집중적으로 진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바람이 그렇게 강하게 불면은 불씨가 순간적으로 확 퍼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까? 불씨가 퍼지는 것도 이쯤에 그러니까 불티 같은 것들이 멀리 비산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람이 확 강하게 불면 화재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네. 우리가 모닥불 같은 걸 피울 때 바람을 불어넣어주면 불이 이제 확 살아나는 것처럼 산불 같은 경우도 강한 바람이 불어줄 때 산소 공급이 굉장히 원활하게 되면서 오히려 화재가 굉장히 급격하게 커지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화재 진압대들이 이제 화재 현장에 가까이, 불에 가까이가 있는 상황에서 화염에 직접적으로 휩싸일 수 있는 이런 이제 위험들이 항상 상존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진화대원들이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바람의 강도나 또 바람 방향 같은 것들을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화염이 일시적으로 갑자기 커지는 상황들도 발생할 수가 있고, 또 바람의 방향이 오히려 진압대 쪽으로 바뀌어서 부는 경우에는 화염이 오히려 진압대를 덮치는 이런 상황들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산불 진압대원들은 풍향이라든지 바람의 강도,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 또 지형적인 요인들도 이를테면 저지대에서 위쪽으로 대부분 화재가 확산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에 대한 부분의 지형적인 특성들도 잘 고려하면서 진압 위치들을 설정해야 될 겁니다. 예. 위험한 상황이지만 정말 안전하게 불을 꺼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불이 이렇게 짧은 순간에 여러 곳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한 곳에 집중돼서 헬기가 많이 전국에서 투입이 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 분산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래서 인력, 장비 이런 게 좀 모자라서 부족해서 진화가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대규모 확산 등이 예상이 되면은요, 지금 많은 곳에서 지금 산불 대응 3단계, 한 4군데 정도가 3단계로 상향을 한 상태인데요. 예. 이러한 경우에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광역 지역에 있던 인력이나 장비들을 동원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지금처럼 전국 곳곳에 산불들이 이렇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사실 이런 소방력이라든지 혹은 또 이제 진압력들을 한 군데로 집중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산불 진압의 가장 핵심적인 장비 소방 헬기 같은 경우에 한 현장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한 현장에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헬기가 더 바삐 움직이면서 이런 진압 활동들을 하다 보면 상당히 이제 무리한 운행을 통해서 또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들도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항상 좀 유념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를테면 많은 장비들을 한 군데 집중하기 어렵다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거나 또 지상 진압 인력이라든지 또 소방대랑의 협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가용 가능한 장비와
인력들을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불이 더 퍼지면서 대피한 주민들도 더 많아졌습니다. 주민들이 대피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대피 명령이 내려지면 지체 없이 신속하게 대피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대피하실 때 휴대폰이라든지 신분증 이런 것들 이제 중요한 물품만 챙겨서 신속하게 대피를 하시되 네. 집을 나오실 때 가스밸브라든지 전기 같은 것들은 좀 차단을 하시는 조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외부에서 임시 대피소까지 이동하실 때 짙은 연기가 오염된 지역이라든지 또 산불 현장 쪽으로는 가급적 가지 마시고 회피하셔서 이동하시는 게 필요하고 이렇게 이동하실 때 또 빨리 가겠다고 차량을 이용하시는 경우들이 덜어 있는데 오히려 차량을 이용하시는 경우에 더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도로가 통제된다거나 혹은 차량이 또 이를테면 화염에 휩싸여서 문제가 생겼을 때 차량이 멈추는 경우에 더더욱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도보로 이동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대피소에 도착하시면 가족들한테 대피 상황을 알려서 공유하는 것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예. 산불이 났을 때 그 산에 있는 나무 종류 중에서도 불이 잘 붙고 잘 옮기고 불이 잘 안 꺼지고 이런 나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수종도 상당 부분 산불의 어떤 위험이라든지 산불 확대에 이제 기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많이 알려진 것처럼 침엽수 같은 경우는 숨진 이런 것들 이제 기름 성분이 유분이 많기 때문에 불이 빠르게 타기도 하고 또 오래 타서 활력수보다는 상대적으로 산불에 좀 취약한 것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얼마 전에 이제 지리산에 산불이 났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활력수림이었기 때문에 화재가 크게 확대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것들 좀 확인이 됐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수종에 따른 산불 취약도가 다르기 때문에 수종 개선을 통해서 산불을 예방한다거나 확대 방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도 사실 필요해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조림 사업을 통해서 하는 경우에 생태계라든지 여러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도 좀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산불로 소실된 지역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수종 변화들을 적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인위적인 조림 작업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작년 동해안 산불 때에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런 목소리 많이들 나왔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충남권 산불이 크고 길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렇게 조림 사업을 한다거나 좀 더 이런 이제 산불에 관한 이 방지나 대책에 관련된 것들은 상당히 좀 긴 기간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단기간에 뭔가 효과적인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내기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짧은 시간에 조금 더 우리가 보강을 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본다 그러면 사실 이전보다 산불 대응 능력이 상당히 좀 많이 상향된 것들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산불이 전체적으로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또 대규모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한 산불에 대응하는 진압 능력, 그러니까 이제 대형 산불 보급이라든지 시상 진압 능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인적 부분이나 장비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한다든지 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추는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그래도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조림 사업이라든지 방화제를 구축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과제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가 어릴 때부터도 계속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정말 불조심하자 이런 말이었는데 계속해서 그 산불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등산객들이 담배 몰래 피우다가 버린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낙엽을 태우다가 이렇게 산불이 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 불을 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런 이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많은 분들한테 경각심을 갖게 해서 이런 것들의 예방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기대하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산불 같은 경우는 워낙에 광역화된 산림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다 일일이 들여다보면서 누가 불을 냈는지 또 원인을 밝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뭔가 이제 그 원인 제공자를 찾아서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 모두가 사실 산불에 대한 위험이라든지 경각심 이런 것들을 갖고 예방에 좀 힘써야 되실 겁니다. 이제 산불이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 도심에서도 막 발생을 하면서 내가 사는 지역 또 내 집까지 위험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잘 인식을 하셔야 되겠고요. 예. 또 산에 직접 가시는 분들도 화재 예방을 하셔야 되지만 산에 가지 않더라도 내가 사는 곳이나 일하는 곳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명심하셔서 이렇게 건조한 기후에는 각자 생활 속에서의 화재 예방 이런 것들을 좀 실천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